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실 송파진 건너 광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살고지벌이라고 하는 지금의 뚝섬 성수동 일대를 지나서 광진간로와 광주로 이 두 개의 길이 나 있었고, 이 광주로로 가는 길의 상림, 즉 지금의 잠실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성에서 중량천을 지나서 동쪽으로 가는 두 개의 길 중에 하나인 광진간로는 광나루를 거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이 되겠고요. 광주로는 잠실섬 남쪽에 있는 삼전도와 송파진을 지나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로 가는 이런 길은 크게 두 개의 길로 나뉘어져서 이 송파나루를 거쳐가는 길과 삼전도를 거쳐가는 길로 이렇게 나눠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찍이 바로 이 뚝섬과 광나루 지역을 거쳐서 가는 길이 되겠고요. 그 출발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중량천을 건너는 것인데 계목나루를 이렇게 건너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바로 이 제반교라고 불렸었던 살고지 다리를 거치거나 아니면 살고지 뻘을 지나가지고 광주로로 가는 이런 길이 나오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 길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잠실섬이 되겠는데요. 이 잠실섬을 둘러싸고 한강의 본류가 흘렀던 것이 바로 이 송파강이었고요. 그 북쪽으로 흘렀던 것은 셋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바로 이 잠실섬과 살고지벌은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보니까 하나의 생활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송파강을 건너서 삼전도나 송파나루를 거쳐서 광주로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송파나루를 거쳐서 잠실에서는 섬은 그냥 건너서 이곳에서 나루가 발달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보게 되면 전관의 견항을 수축할 것을 건의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1520년인 경진년에 홍수로 인해서 셋강이 새로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삼전도 상류 지역을 건너는 데에는 종전에는 물이 흐른다고 해도 수심이 얕아서 쉽게 건널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물에 빠질 때에도 그냥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할 정도로 결국 이런 셋강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원래 본류가 흘렀었던 것이 송파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잠실 지역에 육지화된 잠실 지역에 이렇게 본류가 흘렀고 신천강이라고 해서 셋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 셋강 자체가 그 기존에는 쉽게 건너다닐 수 있을 정도로의 건천이거나 얇은 수심이었었던 것인데 점차 신천강의 수심이 커지게 되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잠실섬 지역의 교통은 이 자양동 쪽으로 연계되는 것이 훨씬 쉽고 쉽게 또 건너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 지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양동과 신천동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신양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명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그 신천강을 세내라고 불렀고 그 가까이에 있는 동네라고 해서 신양동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천동과 자양동의 앞글자를 따서 소위 그 뒷글자를 따서 자양, 신양 이런 명칭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자, 신천 이런 신양 다양한 명칭의 이런 지명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도에 와가지고 신양동이 자양동으로 합쳐지게 되면서 오늘날은 신양동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자마장리라고 불렸었던 일찍이 이 자양동 지역에서 결국 이 잠실을 지나서 송파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신천이라고 불렸던 셋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나루는 삼전나루나
송파나루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로 가는 가운데 신천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여기서 길들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삼전도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발달하다가 점차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 송파나루 중심으로 이렇게 길이 바뀌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고지벌에서부터 자양동을 지나서 결국 이 송파나루로 가는 길에 소위 장문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장문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곳에 발달하게 된 산지를 넘어가는 고갯길이 발달을 하면서 소위 장문고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 장문고개가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장문동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동서울 터미널 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이동 방향으로 가는 이 고갯길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 장문 고갯길이 되겠고 이 장문 고갯길로 가는 장문동이라는 지명도 당시에는 남아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오게 되면서 이 송파강이라고 했던 한강의 본류를 막아버리게 되고 한강의 물길 자체가 신천강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까지 하나의 잠실 지역과 하나의 경제권, 교통권을 이루고 있었던 지금의 이 잠실과 뚝섬의 소위 교통권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천동과 자양동 사이에 이런 신양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갈라져 버리게 되면서 자양동과 가락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별개의 하나의 문화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지하철 2호선의 이렇게 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잠실 세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천강에서부터 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지명으로는 남게 되었지만 일찍이 1971년에 송파강 물막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원래 하천이었던 송파강이 없어지게 되고 소위 세내였던 신천강이 본류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신천동과 소위 구이동, 자양동은 강북과 강남으로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되면서 행정동 자체도 분리돼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붉은색 선을 통해서 보시는 잠실 6동으로 신천동이 편입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신양동이 있었던 이 지역은 자양 3동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 버리게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구가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보게 되면 광진구와 소위 송파구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광진구의 이 찍이 이 동네에 신양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던 데는 이제 완전히 자양동으로 동네 행정구역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학교 이름들 중에 신양중, 신양초라든지 혹은 신자초와 같이 성자초와 같은 이런 학교 이름에서 이 당시의 신양동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일찍이 이곳에 자마장이 있었다는 유래돼서 자마장 공원이라든지 일찍이 이곳이 모래밭이었다고 하는 데서 금모래 공원 같은 이런 지명을 통해서만 이 당시 신천강이 본류가 되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모래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학교 이름들 신양중학교 혹은 신자초등학교라는 지명을 통해서 일찍이 잠실섬을 지나 송파진을 건너 광주로 나아가던 이러한 옛길의 흔적들은 이제는 이러한 학교 이름 속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잠실섬 송파진 건너 광주로라고 하는 일찍이 조선시대 동쪽, 서울 동쪽으로 가는 중심 간로 중에 하나였었던 광주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